자, 지금까지 조인에 대해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유니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온절은 엄밀히 말하면 조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인과 비슷하게 조인을 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두 개 이상의 탭을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문은 일반적인 셀렉트 문이 옵니다. 그리고 유니온 혹은 유니온 올로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셀렉트 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개의 셀렉트 문을 이 유니온절을 사용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고 결과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먼저 유니온 디스팅크트. 유니온은 유니온 혹은 유니온 디스팅크트 혹은 유니온 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니온 디스팅크트는 이 각각의 유니온절로 연결되는 각각의 셀렉트 문의 결과 집합에서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조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스팅크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니온만 사용해도 되고 유니온 디스팅크트를 사용해도 중복 데이터는 제거됩니다. 반면 유니온 오를 사용할 때는 각 셀렉트문의 결과 집합에서 중복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유니온절로 연결되는 각각의 셀렉트문은 셀렉트절에 명시하는 칼럼의 개수와 데이터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오더 바이절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더 바이절은 이 중간에 있는 셀렉트 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셀렉트 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온절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 동작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절 실습을 위해 마이워크 데이터베이스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절 실습 위에 탭을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bl1이란 탭과 tbl2 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신규 입력은 인서트 문을 사용하는데 인서트 문은 1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넣었고요. 그러면 tbl1 테이블에는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1, 2, 3 가나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tbl2 테이블에는 1, 2 ab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보시죠. select call 1 from tbl1 그리고 union select call 1 from tbl2 즉 하나의 문장은 tbl1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 하나는 tbl2에서 조회를 해옵니다. 그리고 union을 사용했습니다. union은 union distinct가 하고 똑같죠. distinct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테이블에서 만약에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중복 데이터는 한 번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자 1, 2, 3만 조회가 되었죠. 왜냐하면 tbl에는 1, 2, 3이 있고 tbl2에는 1,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는 두 테이블에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사용하면 이렇게 1, 2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조회되고 3은 A 테이블에서 왔죠. 이렇게 유니온절을 사용하면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한 번에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번에는 select call 1, call 2 즉 call 2 컬럼까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절을 사용했죠. 유니온절을 사용하면 중복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문장을 실행하면 자 이전과는 다르게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모두가 조회되었습니다. 즉 1, 2, 3 가나다는 tbl1 테이블, 1, 2 ab는 tbl2 테이블이죠. 유니온이 중복을 제거하는데 왜 모두 조회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셀렉트절에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컬럼 1, 콜 1 값은 중복이 발생하지만 콜 2까지 조합을 하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조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온절을 사용할 때 중복이라 함은 각 셀렉트문의 셀렉트절에서 명시한 컬럼의 조합 값이 중복을 결정지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select call1, call2 그리고 tbl1 union select call1 from tbl2 tbl1에서는 두 개의 컬럼, tbl2에서는 하나의 컬럼을
조회하고 있죠. 문장을 실행하면 자, 결과가 나오지 않죠. 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The used select statement have a different number of columns. 즉, 이 얘기는 유니온절을 사용하면 유니온절로 연결되는 각 셀렉트문에서 셀렉트문의 셀렉트절에 명시하는 칼럼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셀렉트문은 2개의 칼럼을 명시했고 두 번째에서는 1개의 칼럼을 명시했기 때문에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자, select colon from tbl1. 이번에는 union all을 사용했습니다. union all을 사용하면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조회하는데 중복까지 포함해서 모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 보면 자, 1, 2, 3, 1, 2 1, 2, 3, 1, 2가 조회됐죠. 그래서 1, 2, 3은 TBL1에서 가져왔고 1, 2는 TBL2에서 가져왔습니다. 컬럼 1만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 2가 중복이 되지만 유니온 all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모두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번에는 유니온절을 사용했죠. 그래서 중복 데이터는 제거되고 한 번만 조회됩니다. 문장을 실행해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죠. 자, 아웃풋 창을 지우고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오류가 났네요. 문장을 보시면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가 난 이유는 오더바이절 때문입니다. 유니온절을 사용했을 때는 오더바이절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셀렉트문은 사용할 수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셀렉트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맨 끝에 붙여 넣고 조회를 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order by 1 DSC는 첫 번째 컬럼 1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에서는 3, 2, 2, 1, 1 이렇게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select colon call to from tbl1 order by 1 DSC. 자, 오더바이저를 첫 번째 셀렉트문에 넣었죠. 그러면 문장을 실행해 볼까요? 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맨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는 셀렉트문에 오더바이저를 넣고 싶다면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오류가 나지 않고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order by 1 DSC 즉 TBL1 테이블의 경우에는 order by 1 즉 컬럼 1 콜 1 컬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더바이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의 정렬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셀렉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리미트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colon call to from tbl1 order by 1 DSC 내림차순 정렬에서 리미트 3 3건만 조회하라. 실제 테이블 tbl1 테이블에는 3건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tbl1 테이블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내림차순 정렬에서 가져왔고 나머지 tbl2는 오름차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니온절을 사용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정렬을 원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셀렉트문에 오더바이저를 넣지 말고 맨 끝에 오더바이저를 넣으면 원하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습은 사원 기본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My Work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사원 기본 정보에 대한 테이블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Employees 테이블은 사원의 기본 정보, 그리고 DPT, EMT는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 디파트먼트는 부서 정보, 부서 마스터 테이블이고요. DPT 매니저 테이블은 이 부서의 관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셀러리스 테이블에는 각 사원의 급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스는 각 사원의 직급 정보, 타이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6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Use mywork 명령어를 사용해서 mywork 데이터베이스에 진입을 합니다. Employees 테이블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Employees 테이블은 EMPNO 4번이죠. birthdate 사원의 생일입니다. 사원의 이름은 first name, last name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젠더는 성별을 나타내서 M은 메일 남성, F는 피메일 여성, 그리고 hire date는 입사 일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부서 기본 정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DPTNO 부서 번호죠. 그리고 DPT 네임 부서 명 두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DPT EMP 테이블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DPT EMP 테이블은 사원이 속한 부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EMPNO 4번이죠. DPTNO 부서 번호입니다. 그리고 from date to date. 그래서 예를 들면 1001이란 사원은 D005란 부서에서 속해 있는데 기간은 1986년 6월 26일부터 9999년 1월 1일까지. to date가 9999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계속 이 사원은 현재 기준으로도 D005의 부서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자, 4번이 1008인 사원은 D005 부서에 속해 있는데 98년 3월 11일부터 2000년 7월 31일, 즉 이 사원은 이 부서에 98년 3월 1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속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원의 사번과 이름, 부서명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기본 정보, 사원의 사번과 이름은 어느 테이블에 있죠? Employees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명, 즉 이 사원이 속한 부서명을 조회합니다.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지는 DPT EMP 테이블에 있습니다. 따라서 Employees 테이블, inner join, DPT EMP 테이블 두 테이블을 내부 조인해서 조인 조건은 EMPNO가 같은 건이죠. 그러면 해당 사원의 부서 할당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명을 조회해야겠죠. 부서명은 DPT EMP 테이블에는 없습니다. 바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한 번 더 조인을 합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DPT EMP 테이블과 DPT NO 컬럼을 사용해서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테이블과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A, Employees 테이블의 EMPNO, 사원의 이름도 Employees 테이블에 있죠. 근데 사원의 이름은 first name, last name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oncat 함수를 사용해서 first name 그리고 스페이스 하나, last name 이렇게 연결해서 문자열을 연결해서 emp 언더바 name이라는 별칭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명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dpt name이죠. 따라서 이 쿼리를 실행하면 자, 4번과 emp name 즉 해당 사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조합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dpt name 부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쿼리는 현재 사원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DPT 언더바 매니저란 테이블을 살펴보도록 하죠. DPT 언더바 매니저는 해당 부서의 관리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EMPNO 사원의 4번이죠. 그리고 DPTNO 부서의 부서 번호입니다. 따라서
11002란 사원은 D001 부서의 관리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from date to date가 있죠. 그래서 이 11002란 사원은 D001이란 부서의 관리자로 1985년 1월 1일부터 1991년 10월 1일까지 이 부서의 관리자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케팅 부서와 파이낸스 부서의 현재 관리자 정보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서의 관리자 정보는 DPT 매니저 테이블에 있죠. 그리고 부서의 이름을 가져오려면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조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DPT 매니저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DPT NO 컬럼으로 내부 조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관리자의 정보, 즉 현재 부서 관리자의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Employees 테이블과 조인을 하면 됩니다. Employees 테이블은 DPT 매니저 테이블과 EMP NO 컬럼을 사용해서 조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 부서 중 마케팅과 파이낸스 부서만 조회를 하니까 이 두 부서의 것만 조회하도록 조건을 줘야겠죠. 그래서 where절에 b.dpt name, 마케팅 파이낸스는 부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dpt name이 마케팅과 파이낸스에 속한 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n 연산자를 사용했죠. 그리고 현재 관리자의 정보 조회, 즉 현재 시점으로 현 시점 상태에서 관리자 정보를 조회하니까 DPT 매니저 테이블에는 이렇게 어떤 관리자가 어떤 부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date to date 까지 관리자로 있었는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의 관리자 정보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where절에서 sysdate, 는 현재 일자를 가져오죠. 그래서 sysdate가 between A DPT 매니저 테이블의 from date와 to date 사이에 있는 건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점의 관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11002 사원의 D001 부서의 관리자는 1985년 1월 1일부터 1991년 10월 1일까지 재직했으니 관리자로 있었으니까 이 조건으로 이 건은 조회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현재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렉트저를 보면 먼저 b.department name, 즉 부서 이름을 가져오고요. a.empn 4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DPT 매니저의 from date와 to date, 즉 관리자로 재직했던 기간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파이낸스와 마케팅 두 개의 로우가 추출됩니다. 마케팅, 파이낸스 두 부서의 관리자 정보만 조회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건만 조회되겠죠. 그래서 파이낸스 부서는 110, 114 사원이 현재 관리자로 있고 1989년부터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관리자로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110039란 사원이 199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자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부서의 부서 이름과 해당 부서의 현재 관리자의 4번을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자, 부서의 관리자 정보는 DPT 매니저 테이블에 있죠. 그리고 부서의 기본 정보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right join, 즉 외부 조인을 사용했습니다. right join은 이 조인 구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건은 물론 만족하지 않는 건까지 추가로 가져오죠. 그래서 조인 조건은 DPTNO가 같은 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자의 4번을 조회하니까 sysdate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A.from date,
즉 dpt 매니저의 from date와 to date 사이에 있는 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f null 함수를 사용했죠. if null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null이면 두 번째 매개 변수를 가져오고 null이 아니면 첫 번째 매개 변수를 가져옵니다. 자, 일단 문장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각 부서별로 관리자 4번이 조회되었죠. 그리고 해당 재직 기간이 조회되었습니다. 여기서 write join을 사용한 이유는 여기 IT 부서로 보시죠. IT 부서에는 해당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외부 조인이 아닌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을 사용하면 이 IT 부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의 이름과 현재 관리자의 사본을 조회하는 문장이므로 일단 모든 부서를 다 가져와야 합니다. 즉 관리자가 없는 부서도 조회해 와야 합니다. 따라서 write join을 써서 조인 구문 오른쪽에 있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부서 이름을 먼저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해당 관리자 정보를 가져오도록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where절에서 if null 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IT 부서의 경우 해당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from date, to date 모두 null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write join만을 했더라도 if null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between a.fromDate and a.toDate 하면 이 조건 때문에 IT 부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T 부서 같은 경우는 fromDate, toDate가 null이기 때문에 null일 경우는 sysDate를 대신 가져오도록 if null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IT 부서도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if null 함수를 없애볼까요? if null 함수 부분을 삭제를 하고 조회를 해보면 자, IT 부서가 사라졌죠. 이 조건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IT 부서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from date, to date가 null이기 때문에 IT 부서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if null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사원수와 전체 부서의 총 사원수를 구하는 쿼리입니다. 먼저 부서별 사원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해당 부서에 속한 사원 정보는 dpt emp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dpt emp 테이블을 내부 조인해서 dpt NO 컬럼 사용해 조인 조건을 기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dpt emp 테이블에도 from date, to date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부서별 사원수를 조회하기 위해서 where 조건 sysdate between b.from date to date 하고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실행을 해보면 각 부서별로 현재 각 부서에 속한 사원수가 조회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서별 사원수는 구했는데 이제 전체 부서의 총 사원수를 구해야겠죠. 전체 부서는 dpt emp 테이블만 조회하면 되겠죠. 그래서 select from dpt emp sysdate는 from date와 to date between from date to date 해서 이 부분만 실행을 하면 자, 이 부분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하고 24,135명이 나왔군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유니온으로 엮었습니다. 즉 부서별 사원수도 쭉 구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부서의 총 사원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셀렉트문을 유니온으로 연결해서
각각의 셀렉트문이 반환하는 결과를 합친 것입니다. 유니온이나 유니온 or를 썼을 때는 두 개의 셀렉트문이 반환하는 컬럼, 즉 첫 번째 셀렉트문이 컬럼 개수와 데이터형, 두 번째 셀렉트문의 셀렉트 절에 있는 컬럼과 데이터형이 모두 일치해야죠. 그래서 전체 부서의 총 사원수에서는 dpt name 대신 전체라고 표현식을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유니온으로 연결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는 각 부서별로 현재 속한 사원수가 나오고 이 전체 총 부서에 속한 총 사원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벨롭먼트 부서에서 파이낸스 부서까지 이 수를 다 합치면 전체 이 숫자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유니온절을 사용하면 일부분의 데이터와 전체의 부서에 속한 사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전체 부서에 속한 사원수를 구하는 두 번째 셀렉트 문장 대신에, 즉 이 부분을 없애고 전체 부서에 속한 사원수를 구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집계 쿼리에서 배운 롤업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일단 해보고요. 그룹 바이 절에 with rolup을 하면 구문을 추가하면 해당 부서 전체에 대한 총계가 조회가 되겠죠.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각 부서별 사원수와 맨 마지막에 전체 총 부서에 속한 사원수가 조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총계는 with rolup을 사용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니온절을 사용해서 전체 숫자를 구하는 셀렉트문을 유니온절로 연결해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